심장내과 교수가 들려주는 쉽게 성공하는 다이어트 비법, 비책, 비기가 궁금하시죠? 아쉽게도 그런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원하셨던 분들은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하세요. 용인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용철입니다. 다이어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답은 있거든요. 체중을 30kg 정도 감량하면서 스트레스 없이 체중을 뺐던 다이어터로서, 그리고 약 1년 동안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 유지어터로서 여러분들에게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절대적으로 양을 줄이는 다이어트가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체중 감량을 목표로 절대적으로 양을 줄이시는데요. 이런 식이요법은 100%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죠? 아침에 아주 소량의 식단을 하고, 점심때 소량의 식단을 하고,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데 배는 고프고 스트레스는 풀어야 되고, 그럼 뭔가 단 것이 땡기고, 그랬을 때 단 것을 찾아서 먹게 되고, 저녁에 그 스트레스를 또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만 좀 많이 먹지, 술도 한잔 하지, 이러면서 이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에이 포기하고.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칼로리를 줄이는 게 다이어트의 하나의 비법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살을 뺀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살이라고 하는 거는 체지방과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극단적으로 먹지 않으면 살은 빠지겠지만 체지방과 함께 근육량의 감소도 같이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기초 대사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근육량이 줄기 때문에 살이 10kg 빠졌으니까 난 다시 예전처럼 먹으면 괜찮겠지라고 했을 때, 그때는 근육량은 거의 늘지 않고 체지방만 더 찌게 되겠죠. 그걸 보고 우리는 요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어떤 다이어트를 해야지 건강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까요? 합성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유지어터를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합성당을 먹지 않는 것인데요. 사람이 일반적으로 1kg을 감량을 하려면 7,700kcal의 소비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 나오면 좀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죠. 그래서 합성당이 들어간 제품을 예로 들어서 칼로리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콜라를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년 만에 먹는 콜라입니다. 어우, 뒤쪽에 보면 영양성분표가 있습니다. 콜라 같은 경우에는 당류가 27g 정도 되는데요. 이 당류는 단당류와 이당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단당류, 이당류 하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설탕, 그다음 과일에 있는 과당, 우유 같은 곳에 있는 유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중에 많은 부분들은 대부분 다 합성당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콜라 250ml에는 당류 27g이 들어있고요. 108칼로리에 불필요한 칼로리가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먹지 않아도 되는 칼로리인 거죠. 108칼로리가 무슨 살찌는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거를 긴 호흡으로 한번 바라보죠. 이 108칼로리를 매일 먹게 되면 1년에 약 39,000칼로리가 되게 됩니다. 아까 1kg를 빼는데 7,700칼로리를 소비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39,000칼로리를 7,700칼로리로 나눠볼까요? 1년 동안 콜라 한 개를 매일 마시면 불필요한 합성당을 먹음으로써 찌지 않아도 되는 살이 1년에 5.1kg가 찌게 되는 겁니다. 이 중에 대부분의 살은 근육이 아니라 체지방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삼겹살을 먹을 때 어떤 분들은 거기에 지방을 막 이렇게 잘라서 고기만 먹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콜라를 또 마시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되게 되기 때문에 저는 합성당을 꼭 피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앞서 보셨던 식단에서 단백질이 풍부한 소고기와 회를 드시는 사진을 보셨을 텐데요. 박수를 쳐드립니다. 일단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스입니다. 이 소스와 장류들이 의외로 당류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까 앞에 사진에서 봤지만 아주 고단백식 회에 이 초고추장을 찍어 먹었는데요. 초고추장의 당류가 약 37g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단백질원을 먹고
탄수화물은 합성당으로 보충을 하는 것이죠. 건강하게 식사를 했지만 나중에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또 좋은 단백질 원인 소고기를 먹었는데요. 쌈 싸 먹었죠. 이 쌈장도 엄청나게 당류가 높습니다. 약 26% 정도의 당류가 들어 있습니다. 나는 이러니까 근육도 늘어나고 살도 빠지겠지 하지만 정작 살은 빠지지 않죠. 회 같은 경우에는 이왕이면 간장류의 와사비를 먹고 그 다음에 소고기는 쌈장보다는 소금, 적당량의 소금과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대표적인 소스가 있죠. 이 고추장입니다. 이 고추장도 당류가 약 30% 정도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소스라고 해서 다 좋지 않은 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뭐다? 바로 당류죠. 대체할 수 있는 제품들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 건 당류가 최대한 낮은 것들. 관심을 조금만 기울이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제품군을 준비해 왔는데요. 첫 번째는 케찹입니다. 여기에 있는 케찹은 당류가 21%로 상당히 높은데 이 왼쪽에 있는 케찹은 당류가 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머스타드 소스인데요. 이쪽에 있는 머스타드 소스는 당류가 22%인 반면에 이쪽에 있는 머스타드 소스는 당류가 2.4%밖에 되지 않습니다. 맛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더 기울이면 의외로 당류가 낮고 맛있는 소스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매운맛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제가 1년 동안 매운맛을 느끼기 위해서 먹었던 소스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 핫소스인데요. 이 핫소스 보게 되면 당류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음식을 먹을 때 이 핫소스를 즐겨서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와 거의 1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스리라차 소스인데요. 이건 거의 당류가 없기 때문에 닭가슴살을 먹거나 소고기를 먹거나 다른 단백질류를 먹을 때 듬뿍듬뿍 뿌려서 먹었고 이를 통해서 매운맛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핫소스와 스리라차 소스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칼로리보다는 영양성분표에 있는 당류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음식들인데요. 과연 어떤 것이 당이 높을지를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첫 번째는 땅콩버터랑 요거트입니다. 어떤 것이 당류가 더 높을까요? 이 요거트의 당류는 16%고요. 이 땅콩버터의 당류는 4%입니다. 땅콩버터가 지방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100g당 칼로리는 아주 높습니다. 대신 많이 먹지 않는다면 당류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의외로 살이 찌지 않지만 요거트 같은 경우에는 발효가 됐으면 신맛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요거트는 단맛이 나는 이유가 이런 당류가 높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런 당류를 고려해서 간식들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다른 제품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중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프로틴 음료와 과일 음료입니다. 과연 어느 게 더 당류가 높을까요? 정답은 프로틴 음료입니다. 여기 프로틴 음료는 당류가 5%이고요. 여기에 과일 음료는 당류가 0%입니다. 보통 다이어트를 할 때 이런 프로틴 음료들을 많이 드시는데요. 아몬드도 들어있고 우유도 들어있으니까 다이어트에 좋겠지 하고 하루에 하나 혹은 2개, 3개 먹으면 쉽게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간식을 잘 골라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많이 보신 감자칩하고요. 뭔가 건강할 것만 같은 에너지바가 있습니다. 과연 어느 게 더 당류가 높을까요? 당류가 더 높은 것은 이 에너지바입니다. 감자칩은 당류가 의외로 0입니다. 0. 그렇기 때문에 배가 고프다, 나는 참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 차라리 당류 0%인 이 감자칩을 아주 소량을 먹는 게 이 에너지바를 하나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다이어트에는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인데요. 이 시리얼과 김부각 어느 게 더 당류가 높을까요? 당류가 높은 것은 이 두 개 중에 시리얼입니다. 이 시리얼 같은 경우에 당류가 10%고 김부각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할 때, 지금도 유지어터 하면서 저녁에 배가 고플 때는 이 김부각을 간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시리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거를 그냥 먹지 않죠. 우유에 타서 먹거나 그 다음에 과일을 넣어서 먹거나 그런 경우에는 또 우유에 있는 유당도 같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꼭 건강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지방을 많이 먹으면 지방이 우리 몸에서 체지방으로 쌓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탄수화물인 합성당이 오히려 체지방으로 우리 몸에 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이런 고민을 하죠. 뭘 먹어야 건강해질까?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뭔가를 먹지 않아야 하는 거죠. 건강에 관심이 높아진 덕분에 우리는 손쉽게 대체품을 찾을 수 있고 이제는 맛있게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못 먹는 게 아니라 조금 바꿔 먹는 거죠. 희망적이죠. 함께 맛있게 건강해집시다. 단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든 많이 먹으면 살찝니다. 감사합니다.